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앉아만 있어도 엉덩이까지 쑤시고 다리가 시큰거리거나 저릿저릿해서 도무지 편히 앉거나 서 있을 수 없으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뻐근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통증이 다리까지 타고 내려와서 아,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깊은 한숨 쉬셨던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잠깐 아픈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죠. 가족들에게 말해도 나이 들어서 다 그렇다는 위로 아닌 위로만 듣게 될 때의 그 막막함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음까지 지치게 하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해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실제 치료 후기들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며 화면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죠. 허리뼈 사이에 위치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 추간판과 제자리를 벗어나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은 물론 엉덩이를 지나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게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 통증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혹은 허리를 숙일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문제만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간혹 MRI와 같은 정밀 검사 결과 디스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디스크만을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육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는 이상근 페어포먼스 머스클이나 허리 주변의 장요근 또는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같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약해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다리까지 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를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뼈의 연결 부위가 분리되는 척추 분리증 같은 다른 척추 질환들도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거나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심한 경우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와서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렵다든지 혹은 대소변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마미총 증후군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시급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처럼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에 치료 또한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치료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은 바로 정확한 진단이라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나의 소중한 허리와 다리가 아픈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비로소 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곧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이 지긋지긋한 증상들을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본 수술적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의외로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수술 없이도 비수술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이 점을 먼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찾아본 여러 치료 후기에서도 허리 디스크 파열이 꽤 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술 치료를 통해 놀랍도록 회복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많은 환자분들이 긍정적인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는 도수 치료입니다. 도수 치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치료사가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 특히 척추나 관절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바르게 정렬하고 긴장되어 뭉쳐있는 근육과 인대를 섬세하게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에요. 광동병원 입원 치료 후기를 보면 환자분이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극심했던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다리 저림도 개선되었다는 만족스러운 사례가 있었죠. 도수 치료는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을 넘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장기적으로 통증의 재발을 막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사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치료법은 약침 치료입니다. 약침 치료는 엄선된 한약재에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유효 성분만을 정교하게 추출하여 통증이 발생한 부위의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한방 치료법이에요. 광동병원 사례에서도 약침 치료를 통해 극심한 통증이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었다는 후기가 있었죠. 약침은 즉각적인 소염 및 진통 효과를 발휘하여 급성 통증이 심할 때, 특히 환자분들의 고통을 빠르게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주변 순환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치료에도 기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한방 통합 치료입니다. 목걸이 한방병원 후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한두 가지 치료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 등 다양한 한방 치료법들을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허리 디스크나 근육 문제로 인한 통증이 호전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에는 한방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구체적인 후기도 있었죠. 한약은 우리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몸 스스로 통증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손과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비틀리거나 어긋난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아 신경 압박을 줄이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한방 치료들은 단순히 통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전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의 폭넓은 적용입니다. 주사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도수 치료나 한방 치료 등이 모두 비수술적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서울척병원 후기에서도 주사나 도수 치료로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치료법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환자의 개인적인 상태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특히 디스크 손상보다는 근육이나 인대의 기능 저하 또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에는 무리한 수술보다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MRI 검사상 디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지속된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 운동과 병행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수술적 치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 파열이 매우 심하여 다리에 극심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 발목이나 발가락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둘째,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마미총 증후군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지만 비수술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수술 없이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놓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앞서 목허리 한방병원 후기에서 확인했듯이 허리 디스크 파열이 심한 경우에도 비수술 치료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치료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술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실 거예요. 과연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요. 웹 검색 결과에 나타난 수많은 치료 후기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바로 여러분의 치료 여정에 큰 도움이 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째, 다양한 치료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입원하여 집중적인 도수 치료와 약침 치료를 통해 드라마틱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수술 후에도 지속되던 통증을 한방 비수술 치료로 극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디스크 파열이 심해도 비수술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죠. 이는 우리 각자가 가진 통증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신체 반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편일률적인 치료법보다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개인별 맞춤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옆집 친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확한 진단이 모든 치료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당연히 디스크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MRI 검사 결과 디스크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인 근육 문제나 다른 척추 질환이 원인이었다는 후기처럼 자신의 통증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통해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치료 후의 꾸준한 관리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는 필요성입니다. 치료를 통해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증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허리 근육은 코어 근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코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술적 치료를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명함입니다. 극히 일부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치료 계획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지금까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심도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정보와 수많은 치료 후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지쳐서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고 혹시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봐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저릿저릿한 다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산책을 마음껏 즐기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며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허리와 다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묵묵히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소중한 신체 부위입니다. 잠시 통증이 찾아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며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꾸준히 받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여러분의 허리와 다리는 분명히 다시 건강한 움직임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상세히 알려드린 정보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치료에 대한 용기를 얻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